케이스가 있겠지만 보통은 이제 보내는 타이밍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쵸. 그냥 호스피스를 하다가 가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더 이상 이렇게 계속 유지하는 거는 어렵겠다. 그래서 안락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안락사는 다들 너무나도 피하는 주제예요. 네, 맞아요. 저는 안락사에 대한 철학이 좀 확고하게 있는 편이에요. 네. 제가 수의대 학생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수의사 선생님들한테도 가끔 하는 이야기가, 저희는 학교 다니는 6년 내내 진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모두 어떻게 하면 잘 살리는지에 대해서만 배웠어요. 학회에 가서도 아니면 중간중간 세미나에 가서도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잘 살리는지에 대해서만 배웠거든요. 그렇게 배우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잘 보내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배우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졸업했을 때도 저는 배우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보호자분들을 잘 도와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많은 수의사분들이 안락사를 사실 꺼려하세요. 우리는 살리기 위해서 수의사가 되었는데 왜? 하면서 거부하시거나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안락사라는 거는 엄연히 치료 중에 한 가지예요. 우리가 어떠한 치료를 해도 이 아이의 고통을 줄여주지 못했을 때 가장 적극적으로 그 고통을 그만두게 해주는 치료가 안락사예요. 모든 생명체들은 죽게 돼 있어요. 그거는 피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언젠간 사실은 죽게 되는데 우리가 그 과정에 있어서 너무나도 큰 고통이 있다면 그 고통을 적극적으로 끝내주는 방법이 사실 안락사인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안락사는 어떤 것들인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가끔 외국에서 사람들 안락사 하는 거를 뉴스에서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존엄사라고 하죠, 그쵸. 보통. 네. 그러면서 친한 사람들 만나고 좋은 음악 들으면서 와인 한잔하고 파티하고 정말 스스로 약물을 넣는 그런 기사도 보고 했거든요. 과연 그런 느낌의 안락사를 우리는 과연 떠올릴 수 있는지 대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막연하게 두렵게 생각하는 게 안락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모두가 죽지만 너무나도 큰 고통이 현대의학으로 우리가 줄여주지 못할 때는 적극적인 치료 방법으로 안락사를 선택할 수도 있는 거죠. 대부분의 보호자들이 그걸 제일 궁금해야 되잖아요. 언제 안락사를 그쵸. 해야 되냐. 세금 내본 적 있으세요? 네. 세금 낼 때 그 기한이 어떻던가요? 네. 언제에서 언제까지? 네. 그러면 이번 달이 자동차세 되는 달이든가? 그래서 2월 1일부터 2월 31일까지 2월은 31일이 아니죠, 참. 2월 38일까지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면 1월 31일에 세금 낼 수 있나요? 안 받아줘요. 네. 그럼 3월 1일에 낼 수 있나요? 안 받아줘요. 그거보다 좀 지나면 이제 과태료 내고 아니면 연체료 내고 네네. 하죠. 네. 그래서 그 기한에는 1일 날 낸다고 그 이득이 있나요? 27일 날에 낸다고 연체료 내나요? 아니죠. 그 기간 내는 언제 하든지 다 세금 잘 낸 우수 납세자이십니다. 네. 근데 강의 들을 때 위들 아카데미 같은 건 수요일 마지막 주 수요일 8시잖아요. 8시 5분에 들어가면 5분을 놓치게 되죠. 네. 때가 있죠. 그런 것처럼 때와 기간이라는 개념을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안락사는 때가 아니에요. 기간이에요. 그래서 보통 창문이 열렸다는 표현을 외국에서는 많이 쓰거든요. 이제 무지개의 다리를 건너기 위해서, 날아가기 위해서 창문이 열렸다 했을 때 창문이 열려있는 기간 내에 언제든 날아가게 도와준다면 늦은 게 아니에요. 세금을 1일에 내든 13일에 내든 23일에 내든 언제 내든 늦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마지막 주 수요일 8시 7분에만 들어가도 2분에만 들어가도 인트로 2분을 놓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때라고 생각하면 그러실 수가 있지만 안락사는 때는 아니고 기간이에요. 그럼 그 기간은 어떻게 아느냐? 매일매일 얘가 오늘 좋은 날을 보냈나 나쁜 날을 보냈나 그래서 달력을 쓰시다 보면은 이제 좀 감이 오십니다. X가 5보다 많아졌을 때 이 아이는 이제 갈 준비를 해야 하는구나.
어쩌면은 가야 하는구나 라는 거를 이제 기간이 시작된 거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근데 물론 때가 있을 때도 있어요. 이때는 늦으면 안 되는 때가 있는데 4가지가 있어요. 어떠한 진통제 치료를 해도 얘가 통증이 완화되지 않으면 그거는 때예요. 보내줘야 하는 거예요. 얼만큼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는지도 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건 누가 판단할 수 있냐면은 수의사가 의학적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2번째는 호흡이 힘든데 어떠한 처치를 해도 호흡이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면은 그러면 그것도 늦추면 안 돼. 늦때이죠. 그리고 3번째는 배변 배뇨를 할 때 굉장히 고통스러운 경우가 있어요. 특히 종양이 있을 때 이제 복부 종양이 있을 때 그쪽에 림프절이 전이가 되면은 림프절이 커지면서 대장을 누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뱃속에서 변을 내보내고 싶은데 막혀서 변을 못 누는 거예요.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때인 거고요. 4번째는 어떠한 약을 써도 뭐 발작이라든지 이런 고통스러운 구토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으로 조절되지 않을 때, 고통스러운 증상이 약물로 조절되지 않을 때 그때도 이제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조금 더 지체하지 않고 이 아이를 편하게 해주는 때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거의 다 기간이에요. 그 안락사는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아이가 고통받고 있다면은 우리가 늦추지 말아야 될 때이다. 근데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 기간이에요. 기간이란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기준을 말씀드리자면은 네. 달력에서 X가 5의 2배가 될 때, 안 좋은 날이 2배 이상 됐을 때. 어떤 그런 기준이 뭐 논문에 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일단은 나쁜 날이 2배 이상 됐을 때는 사는 게 사실 편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그게 2배 이상 하고 나중에는 다 달력에 X인데도 그걸 결정하지 못했다면 기간을 넘긴 게 되겠네요. 넘겼다고 볼 수는 없나요? 볼 수는 없고요. 네. 이제 계속 그 기간이다. 근데 정말 넘겼다. 이건 아까 그 증상들이에요. 아, 증상 그때? 네네네. 네네. 때를 놓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빨리 결정을 하셔야죠. 그걸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사실 이렇게 찾아보면 되게 많이 있으세요. 아직도 밥을 먹는데 어떻게 안락사를 하느냐. 우리나라 민족은 먹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네.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고. 네. 근데 그래서 먹는 걸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보호자분들도 얘가 밥을 안 먹는다, 밥을 먹는다, 이게 질병이 좋아지지 않았다, 이런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잖아요. 먹는 거를 굉장히 네. 중요하게 생각을 하세요. 아무리 아파도 먹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네. 그럼 어떤 애들은 아무리 안 아파도 안 먹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먹는 걸로 항상 기준을 세우지는 않아요. 그게 항상 좋은 지표가 되지는 않거든요. 병원에 이제 얘기를 해서 네. 네, 절차를 이제 밟게 되잖아요. 네네네. 그거는 어떤 절차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수의사 선생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고, 네. 그럼 어떻게 안락사를 하면 좋을지 사실 이 사전에 이렇게 상의가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새로운 병원보다는 얘가 가장 편할 수 있는 병원이 저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주치가 좋겠죠. 주치 선생님들에게는 사실 되게 큰 부담이 돼요. 트라우마일 수도 있잖아요. 계속 어릴 때부터 만약에 네네네. 다녔다면 계속 봤는데 이 끝을 네. 이제 본인이 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펜로스 신드롬 보호자분만 겪는 게 아니라 네. 수의사도 같이 겪어요. 안락사 방법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사를 놓는 부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모두 다 주사약을 이용해서 이제 안락사를 하는데, 첫 번째 몇 가지 약물을 같이 써요. 첫 번째는 이제 깊게 마취하는 약물을 쓰고요. 그리고 나서 심장을 멎게 하는 그런 약물을 쓰기도 하고, 아니면은 몇 가지 약들이 있어요. 근데 결국에 모두 다 이제 목적은 심장을 멎게 해주는 건데, 그야말로 안락하게 심장이 멎게 해주기 위해서 마취제를 항상 같이 사용을 하죠. 그러면 이 주사제를 놓기 위해서 주사 투여 경로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은 정맥에 카테터를 넣어서 정맥 주사로 안락사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쓰죠.
처치하는 곳에 이제 눕혀놓고 그다음에 뭐 인사를 한 다음에 뭐 주사를 놓는다든지 그렇게 진행이 되나요? 병원마다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이제 병원마다 이렇게 가장 조용한 방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에는 좀 너무 바쁘고 그런 병원에서는 조금 주변이 시끄러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병원에서도 가장 배려해서 조용한 공간에서 해드리려고 할 거예요. 안락사를 만약 결정하게 된다면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라고 여쭤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인터넷 검색해보고 그러면 이제 안락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마취인 것 같은데 네네. 마취제를 넣지 않고 하는 병원도 있으니까 잘 찾아보셔야 돼요. 이런 말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거는 진짜 이상한 병원이에요. 아니면 마취제를 넣는다고 해서 청구는 하고 마취제를 놓지 않은 병원도 있다. 이런 말도 들었거든요. 고소해야죠. 근데 만약에 충분히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고 믿는 수의사라면은 수의사도 그 얼마 한다고 내 환자가 고통받는 거 원하지 않아요. 네네. 고통받는 걸 보면 나도 트라우마가 생기거든요. 그 마취제가 저희가 뭐 수면 내시경이나 이런 거 받을 때 맞는 프로포폴 같은 것들인가요? 그때그때 다릅니다. 몇 가지 다양한 마취제들이 있기 때문에 네, 다 네네. 다릅니다. 포포를 쓰는 경우도 있고 네. 뭐 다른 거를 쓴다고 해도 나쁘지 않아요. 네. 어쨌든 마취제는 꼭 사용을 해주셔야 그쵸? 된다. 네네. 네. 그리고 어떤 그 안락사 제제는 함께 합제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보호자분 주사 한 가지만 놓던데요. 합제입니다.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안락사 고민할 때 저희 강아지랑 똑같은 질환 때문에 이제 안락사 고민하신 분이 이제 캐나다에 있었거든요.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안락사를 하셨는데 그분 들었을 때는 집에서 파티를 열어서 이 강아지를 알았던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인사를 다 시키고 얘가 가장 좋아했었던 거를 먹이고 충분히 다 해준 다음에 집에 이제 수의사분이 오셔서 안락사를 딱 해서 보내줬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부러웠거든요. 그쵸. 문화의 차이예요. 저는 미국에서도 진료를 했잖아요. 굉장히 재밌는 게 뭔가 말기 질병을 앓고 있을 때 그때 교민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걔를 진짜 정성을 다해서 케어를 하고 있으면은 그래서 옆집의 미국 사람은 안 보내서 동물학대, 그리고 아는 교민은 보낸다고 해서 동물학대. 그래서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미국에는 안락사만 하는, 집에 방문해서 안락사만 하는 수의사들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아직 그런 수의사가 없는 이유는 사실 니즈가 있으면 하겠죠. 근데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는 안락사 자체를 계획 않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가능은 하다고 들었거든요. 오셔서 해주실 수는 있다고. 가능하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환자한테 그게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병원이 편하다면은 병원에서 하는 것도, 아니면 집에서 하면은 모든 게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발생할 때도 있거든요. 혈과 혈압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기도 해요. 혈압도 떨어져 있고 많이 말라서 혈관 잡기가 굉장히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면 병원에서는 여러 혈카테터도 많이 준비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거죠.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안락사를 이제 결정하고 보낼 때에 이제 보호자들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면 좋을지. 적극적인 치료 중에 하나예요. 안락사는. 그 안락사의 최종 결정은 물론 보호자가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할 수 있는 단계다, 추천되는 단계다, 아니다는 의학적인 판단이에요. 그건 수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건데, 수의사가 그냥 진짜 쉽게 되는 거 아니에요. 공부 그래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의학적인 지식과 판단에 그냥 죄책감을 덜어버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